안녕하세요. 예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우리는 살아온 대로 평소처럼 지내면 될 거다라고 믿고 싶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이제 없습니다. 사실상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물류 문제가 있어 왔었고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식량 위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자재 공급망이 타이트해지고 있고 새로운 인플레 현상은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서 소비재 가격 상승은 전 세계 식량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밀 원자재 가격은 2008년 이래로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밀과 곡물 그리고 해바라기 씨 최대 생산국이며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은 세계 수출의 29%를 차지하며 해바라기 씨 기름은 75%에 해당합니다. 또 농작물의 양과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료를 사용해야만 현대 농업 시스템에서 높은 수확량과 품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료를 써서 수확량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면 수익 균형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비료의 사용은 농작물 재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유럽 식량 생산의 4분의 1이 러시아에서 오는 비료를 사용하고 있고 비료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기 중에는 78%의 질소가스가 포함되어 있고 질소 비료 생산에는 이 공기 중의 질소가 바로 공급원이 됩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스를 비료로 가져오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비료 생성의 중요한 단계로 질소와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하버보시 공정비용은 연료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생산에 거대 물량의 천연가스가 필요하고 이제까지 러시아 가스에 의존해서 비료를 생산해 왔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그 분량은 40%에 해당합니다. 유럽의 가정난방, 산업, 전력가동 등에 필요한 30%가 러시아의 공급으로 유지되는데 러시아의 공급이 차질이 생길 경우 이를 다른 곳에서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유럽은 러시아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러시아 가스 없이 많은 유럽 도시에서는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겨울나기를 위해 미국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배로 운송하여 해결했으나 아주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1년 전보다 60% 이상 상승하였고 이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비료 가격은 계속 올라서 실제로 4배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농부들은 치솟는 비료 가격으로 인해 더 이상 수익성을 낼 수 없어서 올해 옥수수 재배를 포기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야라는 유럽 최대 비료 생산업체이며 공급업체입니다. 야라의 CEO인 스베인 토레 홀세테르는 가스 가격 상승이 바로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앞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지구상의 인구가 먹는 음식의 절반은 비료 덕택이고 비료 공급이 줄어들면 식량의 50%가 날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식량 위기에 처하느냐 마느냐가 아닌 식량 위기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식량 위기는 얼마만큼 확대가 될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라는 하루 평균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하루 노동한 금액으로 하루 분량의 양식에 해당하는 밀과 보리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격을 제일 먼저 받는 국가는 당연히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로 수입량의 85%, 해바라기씨 기름 73%에 해당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집트의 밀 가격은 44%, 해바라씨 기름 가격이 32% 상승했습니다. 한국도 세계 밀 수입국 중 15번째에 해당하여 수입국이 갖는 불안정한 위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중 중국은 세계 밀 비축량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 곡물 비축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경작 가능한 땅을 매립을 해서 경작지가 그만큼 축소되었습니다. 또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물 공급량 부족을 초래하여 자국 식량 안보에 커다란 취약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인 2021년 1년 내내 온 홍수와 폭우로 중국 밀 생산량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돼지열병으로 돼지 수량의 50%가 멸종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돼지 수량의 신속한 복원을 위해 사료로 쓰는 밀을 수입하고 세계 비축량의 38%가 되는 대두도 가축 사료로 쓰기 위해 수입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최대 곡물 수입국으로 밀과 대두, 해바라기씨 기름의 생산이 줄어들면 중국이 수입할 수 있는 곡물 수입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 대규모의 빈곤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런 이유로 2021년 18% 이상의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금지한 상태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철도를 통해 육로로 곡물 수입을 할 수가 있게 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작물이 파종 시기를 앞두고 있고 비료와 살충제도 그에 맞추어 살포할 시기에 전쟁이 난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의 수확과 공급의 차질은 불가피하며 높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슈퍼마켓에서는 밀가루가 품절이 되었고 해바라기씨를 포함한 식용유를 1리터 이상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매 제한 현상은 부족한 농산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다른 품목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농산물 구입이 가능한 지금 비축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 이래 없었던 대기근이 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부족 현상이 올해 가을부터 집중적으로 시작해서 결국 전 세계적인 기아로 번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량 공급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은 북아프리카 예멘, 레바논, 이집트, 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수단, 나이지리아를 포함 식량 불안정 비율이 높은 국가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전 세계로 확대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